이대로는 못 나간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논란입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이 일대가 거의 오른 적이 없어요. 공시지가 외에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 또 이주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는 거죠. 엄청나게 여기서 유물이 나왔거든요. 마한시대 유물들이 약 8,300점 정도가 나온 거죠. 집터가 500개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야철지까지 나오고. 청주시에서 제대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박물관지에서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한다는데 그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막 대표 이사 측이 청주시 도시교통과장. 과연 독립적으로 어떤 별도의 기업으로서 지역민들과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현직 전직 상관들이 그 사업시행단의 사장이고 그것을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그 위원장이 부하직급이고. 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혹시 집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네. 아, 저 술 드시고 늦게 쫓겨나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뭐 지역이 쫓겨나 보신 적이 있으시고 얼른 대답하신 거 보니까 거의 뭐 저는 술 먹고 쫓겨난 적은 꽤 있고요.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아니 혹시 지역이 고향이 뭐 개발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경험. 아직은 그런 건 저희는 없으시고? 태어난 곳에 그대로 계시고 지분이 있습니다. 아 변호사님 당내에 있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 청주 시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또 몇십 년 동안 한 터전에서 삶을 꾸려오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뭐 심지어는 3번씩이나 이사를 나간 분들도 계시대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 확장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대로는 못 나간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논란입니다. 우선은요, 교수님, 네. 모르시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이라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먼저 네. 개요 먼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청주 테크노폴리스, 소위 줄여서 이제 청주 TP라고 그러죠. 예. 그 위치로 보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톨게이트,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 왼쪽 끝쪽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남북으로 보면 LG로가 중간에 있고 예. 동서로 보면 SK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SK로를 따라서 쭉 갔을 때 우림 필류 아파트랑 대우 프루지오 저 밑에 문암 생태공원 바로 앞쪽까지 아우. 무심천 바로 뚝 옆까지 엄청나네요. 그래서 약 부지가. 현재 기준으로 하면 98만 평 정도, 서울 여의도가 약 128만 평 정도 되니까 예. 거의 그보다 한 5분의 4 정도 아, 그 거의 정도 근접하는 규모로. 예, 그렇게 규모의. 돼 있고 산업단지죠 그야말로. 이게 말은 테크노폴리스인데 네네. 산업단지인 정확히는 거죠? 이제 산업단지 개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산업단지인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핫 이슈로 올라오냐면 첫 번째 이제 1차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위치를 입지를 선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 산업단지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지정을 한 게 98만 평을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전체를 개발하겠다라고 예. 했어요. 예.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걸 지정한 겁니다. 2008년도 2008년 지정이 11년 왜 전에. 중요하냐면 지정과 동시에 공시지가가 대부분 묶여지거든요. 그렇겠지요, 당연히. 예. 그래서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재산권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개발이 아마 기업 유치나 이런 게 조금 힘들어지면서 예. 줄였죠. 46만 평으로 줄였다가 절반 정도로 줄였네요. 네. 그러다 2014년에 7만 평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다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M15 공장. 그게 이제 그게 2차 개발하면서 2차 이제 개발 때. M15 공장 7만 평이 이제 확충이 된 거고 아. 2017년 말에 다시 전체 개발로 98만 평이 다시 원래 지정됐어요. 원상복귀 된 애시당초 전체였다가 네. 줄어들었다가 다시 좀 네, 커지는
근데 이 부분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주민들의 그렇죠. 공시지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원주민들이 문제가- 첫 번째 1차 지정됐을 때 그럼 어디로 이주한다. 2차 지정됐을 때 어디로 이주한다. 당연히 문제가 그런데 되겠죠. 보통 이제 시골에서 저희 시골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농사 짓던 분들이 멀리 못 가잖아요. 비슷하게 마음이 또 좀 조상님 옆쪽으로. 무덤 뭐 묘소 같은 것도 가까이 맞아요, 있기도 하고 맞아요. 친인척이 다 모여 살기도 하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집을 산다든지 뭐 그렇죠. 바로 근처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그래서 이런 3번씩 이사를 갔다는 그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공시지가대로 시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단지를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한 10배, 20배씩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을 뺏기는 거죠. 공권력에 의해서 땅을 강제로 뺏기는 셈이 되는 땅을 거고 갖고 있던 분들의 이사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시기로 쫓겨나는 되는 거고. 것뿐이죠. 아마 제가 당사자였다면 진짜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이게 좀 엄청 열리는 왜냐하면 뭐 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여하튼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무슨 얘기도 많이 하냐면 개발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민들 얘기만 들으면 그 또 어떻게 개발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주민들이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또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주민들은 뭘까요? 현실적인 보상을 원하는 거죠. 본인들의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을 공시지가 외에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 또 이주 대책을 좀 마련을 해달라는 거죠. 무조건 내쫓지만 말고 공시지가에 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모자르니 예. 이주 대책까지 좀 세워달라. 그렇죠.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보면 그 모든 산업단지 개발에서 다 비슷한 형태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게 지금 조금 더 문제가 된 게 특이한 케이스는 예. 1차, 2차, 3차를 인접한 지역이 계속 늘렸다 줄였다가 되면서 생긴 혼선 때문에 더 사실은 이제 주민의 반발이 커진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보통 통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하필 처음에 다 그냥 통으로 개발한다 그랬었으면 지금 2번, 3번 이사 가는 일은 없었을 아무래도 거고. 그랬겠죠. 당시 당연히. 보상 문제도 지금 그다음에 처럼 이제 안 할 거고. 주민들 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개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청주 전체를 위한 거, 충북을 위한 거, 대한민국을 위한 거. 예.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사 문제라든지 각종 보상에 관한 부분도 이 균형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예, 없는데 예, 예. 결정적으로 문제는 2008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게 고시가 되면서 예. 그 뒤로 기준이 되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이 일대가 거의 오른 적이 없어요. 2008년 예. 수준에 머물러 예, 있다. 그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다른 지역은 지금 11년이 지났으니까 11년 지난 만큼 올라갔을 텐데 단적으로 여기는. 여기에 이제 지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인접 지역들은 폭등을 하죠. 그렇죠. 실제로 폭등을 하죠. 산업단지 인접 지역 네, 묶여있지 않은 곳. 그 내곡동, 송절동이거든요. 주로 그쪽이 지금 보면은 예, 예, 청주 그 1차 외곽 순환도로 바로 그 예, 바깥 예. 지역들인데 그 인접에도 보면 안쪽은 30만 원 기준 1차 때 보상 기준 가격이 30만 원에다가 3.3제곱미터당. 네네네 평당 예, 그러니까 30만 원의 보상가 플러스 이제 이자율 1.5% 정도를 가산해 주는 정도 30만 원.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인접한 땅은 1,300만 원짜리 땅도 있어요. 바로 그 길 하나 사이로. 말도 안 되는 거죠. 30만 원, 그러기 1,300만 때문에 원.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가 억울하죠. 열릴 일이 아니라 뭐 그냥 들어 누울 일단은 일. 정부에서 수용에 관한 법에서 이렇게 이런 피해를 그 해당 주민들 그 지구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재산을 뺏기는 턱인데 이걸 가장 합리적,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개발로 인해서 혜택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환지 방식. 아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의 땅을 그 개발 지역 내에서 도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의 개발 방식이 가장 형평성에 좀 맞는 자, 거죠. 앞부분에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원주민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거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뭡니까?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겠다는? 그 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시든 도든 정부든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법률에 이제 산업단지 이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등에 의해서 시간을 또 이제 당겨 가고 있어요.
약 2년 정도 걸릴 거를 6개월 정도로 이제 당겨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기본적인 토지 수용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겠죠. 정해진.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얼마든지 해라라는 게 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차 이의, 2차 이의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별 협상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법에 정해진 원칙적인 절차고 얘기고. 예. 주로 내곡동, 송절동 그 외곽에서 농사짓고 하시던 어르신들이 보면 70대부터 90대까지 아이고야.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고 자녀분들은 더 시내 쪽으로 왔거나 이제 외지로 나갔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이런 절차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대행을 해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자. 우리가 저 구체적인 얘기들은요. 뒷부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앞부분에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3차 부분은 1, 2차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시민들 반발도 세고 여기 시민 단체들도 가입을 했고 문화재 단체까지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청주시에서는 지금 강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청주시의 입장만 조금만 더 좀 얘기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우선 이 청주 TP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청주 그 테크노폴리스의 구성은 크게 보면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자회사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단지를 개발한 게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민관 합동개발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관이 아예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이 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제 개발이라서 청주시가 실제로 20% 주주입니다. 1차 때. 지금 3차 때는 30%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관여가 돼 있군요. 네. 그다음에 신영이라고 하는 기업이 30%, 뭐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등이 이제 15% 쭉 해서 주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관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핑퐁을 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민한테 얘기를 하고 구성에 있어서 이제 임원을 보시면 시에서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에 교수님 준비 진짜 많이 굉장히 오늘 작정을 하고 나오신 느낌. 왜냐하면 이게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 청주 충북 개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누구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토지를 가졌거나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당연하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의 대표는 현재 청주시청에 도시교통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뒤에 좀 더 얘기하시고요. 현직분이. 그다음에 자산관리 계열사의 사장도 여기 이제 퇴직분들이 하시고 있고 청주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법률 절차대로 간다. 깊숙이 이렇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시작을 해서 청주시에서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것이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을 해서 대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청주 발전을 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연치 않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 확장 논란입니다. 당초에 1차 때도 그랬고 2차 진행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여기서 유물이 나왔거든요. 1차 부지 같은 데서는 8,000여 점이 나왔고 2차 때도 1,000여 점이 나오는데 지금 그 2배로 늘렸잖아요. 이제 3차 부지에서. 거기서도 그만큼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지금 문화재 관계자의 말을 빌면 물론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역사책을 새로 쓰고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거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밀어붙여 어떤 부분은 지금 그 문화재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요걸 조금 더 이제 문화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미호천 큰 지류가 진천을 거쳐 오창을 거쳐서 옥산 앞에서 이렇게 휩니다. 무심천을 만나면서 합류되면서 넓어지고 휩니다. 그 넓어지는 지점에 문암생태공원이 그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옛날 그 오랜 세월을 퇴적하면서 모래와 침전물이 쌓이면서 비옥한 농토, 삼각주, 낙동강 삼각주 이런 거 들어보셨듯이 삼각주 형태가 그 문암생태공원부터 이 옥산 앞에까지가 펼쳐졌을 겁니다. 제가 이건 최고의 권위자인 이융조 교수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옥산 소로리 벽시도 왜 그게 소로리 벽시까지 인류 최초의 벽시가 거기서 나타나면 가장 비옥한 토지 지역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요번에 이제 1차 때 발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마한 시대 유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저기로 보면 서기 2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되죠.
마한시대 유물들이 약 8,300점 정도가 나온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놀랍게도 집터가 500개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야철지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이렇게 나온 부분을 물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뭐 달리 이제 박물관에서 보관을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지금 거예요. 이게 막 출토가 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진행을 제대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 예. 조그마한 박물관지에서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한다는데 그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반발을 시민단체하고요 문화재 관계자분들께서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흉내만 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존 대책을 좀 똑바로 해라.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계속 개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대로 자료부터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주시에서 도대체 어떤 유물들이 있고 어느 부지에 그게 있고 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어떤 건설이나 어떤 이렇게 토목공사 같은 얘기는 이제 물론 정로는 아니고요. 네. 뒤로 조심하게 들리는 얘기인데 개발을 하다 문화재 같은 게 나오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면 엄청나면 안 되니까. 그런 설도 있지만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묻어서 될 일이 여기는 아닌 이제 거잖아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문화재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 명단을 오픈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여기서 뭔가 발굴돼서 이상해. 모아놓은 문화재가 지금 어디로 보관될 것 같아요? 우리 청주는 문화 청주를 지향하면서 굉장히 이걸 잘할 거라고 그렇죠. 했는데 한범덕 시장님이 이거 어디에 엄청 이걸 얘기하는 이번에 이 발굴된 걸 어디에 모아놔서 보관할 것 같아요? 뭐 박물관 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국립 경주박물관으로 가서 지금 보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주. 청주에 그런 걸 보관할 만한 것도 하나 없다. 굉장히 자부심에서 좀 상처 나는 얘기죠. 경주 박물관까지 네. 옮겨서 보관을 할 정도의 가치라면 굉장한 가치라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막 분석이 되겠죠. 그죠? 발굴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7년부터 2차 발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 관계자들께서도 자꾸 이제 막 달려붙어서 네.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청주시 입장은 제대로 자료도 제공했고 제대로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보존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은 그 말을 믿지를 않죠. 뭐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보여준다든 뭐 예, 이런 역사 공부에 영상으로 활용한다 이런 이제 청주시의 입장인데 우선은 청주시청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걸 발굴하고 하면서 책임자분이 공무원이 딱 한 분이세요. 10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의 유물과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적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면 한범덕 시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동양사학과 졸업하시고 동양사학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에 거의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하셨겠고 예. 평소에도 문화재 뭐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뭐 그래서 문화재 위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지으시나요? 그러면 뭐 담당 직원 한 명이어도 그분이 알아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그러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유물전시관이 작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의 어떤 분묘 비슷한 것하고 야철지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옮겨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종합적인 문화재 대책이 관계자들의 필요한 얘기잖아요. 거죠. 예.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아까 저 교수님께서 좀 언급하셨던 말씀 중에 있던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주식회사 형태고 컨소시엄 민과 관이 합작되어 있는 컨소시엄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대표이사직이 청주시 도시교통과장 이 당연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무슨 지적을 하냐면 형평성 있게 사업 개발이 되겠냐, 시 개발 우선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민관 공동 개발이니까 총체적 관리를 위해서 시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시가 건설 교통국장님께서 이제 대표이사를 겸직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일단 총체적 관리를 해서 겸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감사 기능이 다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주들 간의 이 협의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대표를 맡길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고의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할 때는 미리 심의를 받습니다. 처음에 감사관실에서 1차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그 공직자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동일한 그다음에 동종업종 이런 데 취업을 못하게 3년간 취업 제한을 하죠. 제한이 있죠. 중앙공무원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실제 이
그래서 잠시 그런 유관기관으로 안 가고 법무법인 이런 데 고문 이렇게 걸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잖아요. 유관기관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청주 TP는 밑에 이제 자산관리 대표를 계속 보시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퇴임하신 분들이 역사를 쭉 자산관리의 대표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자회사인 테크노폴리스 네. 자산관리.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은 문제는 과연 독립적으로 어떤 별도의 기업으로서 지역민들과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바로 모셨던 상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원래 테크노폴리스 주식회사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사장은 현직이 겸직하고 이 사람이 물러나면 그 자회사에 있던 자산관리로 가고 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뭘 감독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는 것도 있는데 예.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거의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맞다. 그 얘기도 있어요. 지금 거기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쪽 문제. 2년 전에 일대에 그 수해 났었을 때 네, 네. 다 막 묻혔었잖아요. 네. 거기 완전 막 물바다였고 배수지 막 다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도민들께서 또 시민들께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대홍수 때 7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롯데마트 그 롯데 아울렛 앞에가 넘치면서 GL 그 앞에가 다 이제 범람을 하게 되고 예. 저쪽 옥화대 뭐 이런 데 난리가 나서 대통령 영부인까지 오셔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막 오물이 넘쳐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걸 같이 쓰겠다는. 요번에 이제 이 산단을 개발하면서 오폐수량 총량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예비 조사를 1차, 2차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처음 계획은 지금 있는 산단 거를 그대로 같이 병행해서 쓴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적을 하니까 별도로 다시 하나를 한다라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는 거는 같아요. 환경 영향 평가를 협의회,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 넘어가고. 협의회 그 위원장이 도시개발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국장 위원장은 국장 밑에 또.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상관들이 그 사업시행단의 사장이고 그것을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그 위원장이 부하직급이고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거죠. 안 되겠는데요. 네. 환경 영향 평가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아까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네. 공개 안 한다 그러지. 여기서 좀 이제 또 한 이상합니다. 가지 환경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청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 하고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98만 평 중에 물론 기업이 얼마나 유치될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 환경오염,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전에 그래도 오페소 바람이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지금 불어온다는 건데 거기가 지금 산업단지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있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문제인데요. 앞으로 청테크노폴리스 어떻게 가긴 가야 됩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환경도 좀 지켜야 되고 시민들도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제 박완희 시의원이 의회에서 이제 대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거 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대책입니까? 청주 TP 사업단의 매장 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서 민간 협의 거버먼스를 구성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청주 TP 산업단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자. 그다음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그 대표이사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조목조목 딱딱 맞는 합리적인 생각이 좀 들긴. 박완희 의원 얘기 잘하시네. 이 양반 여기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 문화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환경도 다시 점검하고 환경 영향 인허가 평가도 과정도 다시 한번 하고 조직 자체를 좀 바꾸자는 거죠. 그런 전직 부분들. 전직 공무원들이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또 지적들이 많이 있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선거를 해가지고 단체장도 뽑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단체장이 어떤 철학이나 역할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장께서 지역 개발은 항상 공약하기가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고 유형의 개발이고. 근데 아까 이제 문화재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이고 평상시에 말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이주하는 분들의 눈물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고 우리 청주가 뭐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하시듯이 4% 5% 경제 뭐 그 이상을 가려면 당연히 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 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를 잘 형평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산업단지 중에 산업단지도 문화산업단지도 산업단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나고 굴뚝의 제조업 이런 기존의 3차 산업 그리고 6차 산업까지도 다 좋지만 우리 어떤 첨단의 창의력이 부과되는 청주의 높은 어떤 지적 수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5차 산업 이런 것들도 이 산업단지에서 더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한범덕 시장 개인한테 조금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 시장님이 항상 뭐 강조하는 게 문화를 많이 환경, 얘기하시죠. 주민과 소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청주 TP와 관련해서 보면은 문화재도 무시하고 환경도 거의 무시하고 거의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정반대 같아요. 지금 이 추진되는 걸 보면은. 한 시장님을 뵀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시는지. 네, 또 한 가지. 그 옆을 지나시다 보면 오송개발 때도 비슷한 걸 많이 보셨겠지만 소위 속칭 벌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깡통주택. 져놓고 보상받으려고. 이 전원주택처럼 쭉 져놓고 왜 과일나무 많이 심어 있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한 60여 채가 들어가 있어요. 원주민들 피눈물 나는 거죠. 이주에 되는 400여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피눈물 나는 거죠. 이미 썰에 수많은 이 시중의 썰에 수용되지 않는 바로 경계 지역에 유력한 누구누구가 땅을 가지고 있다더라 하는 설도 많이 나오고 벌써부터요? 있어요. 즉 이 투기 세력 물론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 한 부분을 억지로 막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주해야 되는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요. 요 동남지구도 보셨지만 준주거 지역 이런 데들이 보통 400에서 900만 원까지 분양이 돼요. 그럼 수용당하는 분은 예를 들어 30만 원대에서 수용당하는데 물론 터 닦고 전기 뭐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에 닦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동남지구도 1000에서부터 1200만 원 이상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예상해 보면 한 1200만 원 이상 분양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거를 보면 정말 신중을 기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 원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는데 그걸 이용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런 사람들 사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고 본인들이 나서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청주의 많은 뭐 경실련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분들이 연합을 해서 상당히 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언론의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핫하게. 그래서 이런 감시, 견제, 균형 역할이 전체적인 우리 이 시의 개발도 잘 되면서 또 사는 분들 또 나중에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것까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말인가 봐요. 누구를 위한 청주 테크노폴리스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말이 계속 귓전에 지금 남는데요.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활약하지 못하신 워낙에 청주 TP의 전문가시니까 변호사님께서 오늘 먼저 한번. 저는 공권력을 이용한 매점 매석. 이 서민들한테는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비싼 값에 팔면서 어느 사람한테는 특혜도 주고 대기업들은 또 특혜 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공권력을 매점 매석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백년지 대계. 교육만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명과 보이지 않는 암 이 부분을 잘 조화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또 시장님께서 또 시의원들께서 우리 주민들 모든 주민들 일부 주민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소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확장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 토크 한판!